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제가 요즘 좀 헷갈려가지고 어저께도 저 춘향전을 홍길동전이라고 얘기를 잘못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오다가 제가 이제 개를 좋아하는데 저의 로망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내가 시골에 산다면 아마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생활이 번잡해서 키워보고 싶은 개가 이제 운동량이 많은 개들이죠. 하나가 이제 보더컬리, 또 하나가 이제 벨기에 양치기 개. 보더컬리는 영국 양치기 개고 벨기에 양치기 개, 멜라노아를 키워보고 싶습니다. 근데 멜라노아가 그 중에 이제 한 두세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털 짧고 이런 개들은 군견 혹은 경찰견으로 베스트로 꼽혀요. 그래서 이제 멜라노아 얘기를 누구랑 하다가 야, 그거 오바마 잡아 죽일 때 들어간 거야. 근데 실제로는 오사마 빈 라덴이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한 건. 좀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연식이 되는 모양이에요. 용서들 하시고요. 네, 오늘은 8월 11일 아주 좀 희한한 날입니다. 한미 양국에 있어서 좌파 거물 두 명이 동시에 완전히 추락했죠. 조국이 추락했고 미국에서는 뉴욕 주지사 쿠오모가 추락했습니다. 쿠오모가 추락했습니다. 그 좌파 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좌파 저거 잘 들여다보면 저거 진짜 아무것도 없는 허방다리 거품인데 왜 우리는 바보같이 그 밑에서 힘을 못 쓰고 있나 이런 자괴감이 듭니다. 오늘은 그 타령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조국 추락에 대해서는 다 아시니까 더 말하기가 좀 그렇고요. 이제 조국은 사실은 한국 최강의 2022 대선 후보입니다. 지금 조국이 멀쩡하게 법무부 장관하고 있다. 이러면 내년 대선 끝난 겁니다. 일단 얼굴이 멀끔하죠. 학벌이 논문에 표절 시비가 있든 없든 간에 일단 학벌과 경력이 그럴듯한 엘리트 지식인 같죠. 또 폼 잡고 자기 책에 제목을 시건방지게 달 줄 알잖아요. 대한민국의 고함. 피테도 독일의 고함이 아니에요.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에요. 근데 조먼 폭스의 고함이에요. 근데 그게 아마 그냥 고함이 아니고 그건 일제가 그러니까 조국이야말로 친일파스러운 제목을 다룬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테 책의 원래 제목은 독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드레스인가 스피치예요. 그러니까 그걸 일제가 독일 국민에게 고함하고 했는데 그걸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대한민국 분들께 고함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께 고함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고함. 자기가 말하는 상대방이 국가야. 좀 이게 어디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 책의 서문에 보면 학문과 진실을 더듬는 것은 주이상스를 느끼게 하는 것이고 주이상스가 이제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쓰는 섹스의 희열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거랑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잘난 척 쓱 하고 폼 잡을 줄 안단 말이야. 베스트죠. 베스트 배우입니다. 그 점에서. 그런 자가 만약에 대선 후보로 떠 있으면요. 내년에 완전히 저희 쪽 개구락지 되는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최강 대선 후보 조국이 영락을 거듭해서 드디어 서울대 인턴 경력서를 위조한 공문서 위조를 한 그런 사람까지 이제 영락을 했군요. 쿠오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당히 강력한 민주당 거물이에요. 아마 이 사람 제거되는데 무슨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있는 여러 세력의 작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2020년 12월에 작년 12월에 시작된 사건입니다. 쿠오모랑 같이 일한 적이 있는 11명의 여성들이 일제히 미투 공격을 한 거예요. 쿠오모가 자기를 만졌다. 그다음에 쿠오모가 자기한테 무슨 서로 옷 벗기 게임 하자라고 그렇게
음탕한 농담을 했다. 뭐 이게 수도 없이 증언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11명이나 되니까 증언이 뭐 모아놓으면은 책으로 이만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며칠 전에 2021년 8월 초에 뉴욕 검찰청장 레티시아 제임스가 성희롱이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쿠오모가 그만뒀습니다. 이제 민형사적인 거 남아 있고요. 일단 탄핵은 면한 거예요. 그만뒀으니까 탄핵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한미 양국의 좌파 거물 둘이 8월 11일 날 완전히 추락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고 있으면 야, 쟤들 참 별거 없네. 정말 허망한 껍데기 거품이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쿠오모를 이어서 주지사가 된 현 부지사 그 케이시 호츠이라는 여자를 살펴봐도 참 별거 없다. 인물난이구나. 좌파가 인물난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케이시 호츠는 시라큐스 대학 법대를 다닐 때 학생운동을 했어요. 뭐 그렇게 과학한 거 한 건 아니고요. 뭐 스테디움 이름을 바꾼다는 운동, 뭐 그다음에 그 시라큐스 대학이 그 당시에 남아공에 투자했거든요. 근데 이제 남아공이 그 당시에 그 만델라라는 인물에서 상징되는 아파르타이트 흑백 분리 정책으로 악명이 높았죠. 그래서 시라큐스 대학의 그 이제 재단의 투자금을 남아공으로부터 빼내게끔 하는 그런 운동하고 뭐 그런 정도 운동을 하다가 그 다음엔 이제 정치판 언저리에서 기웃기웃했어요. 그래서 드디어는 2007년 늦깎이로 뉴욕주 늦깎이죠. 왜냐면 이 여자가 58년생이니까 자리 못 잡고서 50될 때까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거예요. 2007년 뉴욕주 어리 카운티. 이게 카운티니까 이제 주보다 하나 아래지만 그 인구가 한 100만 돼서 이게 뉴욕주에서 꽤 큰 카운티입니다. 어리 카운티의 행정부시장쯤으로 번역될 거예요. 클러크. 이게 이제 주로 무슨 그 면허 내주고 뭐 이런 거예요. 운전면허도 내주고 무슨 면허도 내주고 법률적인 그 프로세스 밟아주고 이런 부서예요. 행정부시장쯤으로 번역하면 될 겁니다. 그걸로 당선이 됐죠. 그런데 이 성격이 좀 특이해요. 2007년에 원래 이 어리 카운티 행정부시장 당선될 때도 얼결에 당선됐거든요. 그 행정부의 그 행정처, 어리 카운티 행정처에 간부로 들어가 있다가 그 행정부시장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얼결에 나가서 당선됐는데 그때 자기를 밀어준 사람과 충돌하면서 자기 표를 긁어 모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천 받자마자 배신 때리고 이제 그 당선된 거예요. 그런 류의 여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좀 정신머리가 없어요. 2011년 또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데 이 양반 딱 1년 동안 연방 하원의원 했거든요. 2011년 그 뉴욕주의 연방 하원의원이 갑자기 하나가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특별선거예요. 특별선거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2년에서 11년까지 1년 동안 1년 남짓하게 하원 생활한 거예요. 그 출마하면서 이제 어리 카운티 행정부시장을 그만뒀을 거 아니에요. 그만두고 났더니 이 여자 책상 서랍에서 그 미국은 이제 카운티가 뭐 지출할 때도 전부 이제 그 수표로 써갖고 지출하잖아요. 수표 써서 지출한 거 스탬프라 그러나 이거요. 어디에 보낸 거 이쪽에 남는 거예요. 쭈루룩 찢어가지고 이제 수표 몸통부만 보내니까. 아니 그게 무려 한 80만 달러어치가 지난 말하자면 2007년부터 그러니까 4년 동안 증빙 정리가 안 된 게 80만 달러어치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 4년 전 걸 다 뒤져가지고 증빙 정리하느라고 직원들이 퇴근을 못하고 야근을 계속해서 야근 수당 나간 돈이 9,000달러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이 어디 좀 나사가 빠진 사람이죠. 저런 사람이 이제 뉴욕 주지사 됐는데 또 정치적으로는 또 상당히 영악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저런 인물들로 이제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참 이 좌파가 인물난이다. 지금 미국의 민주당 쪽에 인물이 없어요. 뭐 일한 오마르, 뭐 트라이브, 그 AOC,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뭐 이런 정말 내놓은 극좌파, 그다음에 중국 간첩 같은 사람들
뭐 이거 빼고 그 다음에 그 트럼프 사냥하려고 뭐 완전히 눈에 도끼 돌아가지고 뛰어다니는 소총수 아담 쉬프 이런 사람 빼고 상원에서 까불고 있는 척 슈머 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 다음에 그 할머니 그 미장원 간 할머니 펠로시 이런 사람들 빼면 인물이 없어. 저기 인물이 없어. 진짜로 보면 인물이 없는 거예요. 인물을 못 길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거는 뭐냐면 거품이란 얘기거든요. 지금 저쪽 애들도 그렇잖아요. 인물이 없잖아요. 보면 멀쩡한 인물이 없잖아요. 이낙연 거기도 주변 사람 얼마 전 자살하고 완전히 뭐 정치판에서 그냥 닳고 다른 거지 아무 매력이 없잖아요. 정세균 매력 없잖아요. 뭐 이재명 형수 땡땡이고 그건 또 말할 것도 없고 인물이 없는 거예요. 인물다운 인물이라고 그래도 딱 나왔을 때 일단 배우로서 이 대중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됐던 인물이 안희정이가 좀 그랬는데 안희정이 미투에 의해서 추락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이가 이제 무서운 다크호스였는데 미투에 의해서 추락당했고요. 조국이는 이제 그 자녀 사랑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이제 윤석열에 의해서 저격당해서 추락당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기도 인물란이에요, 보면은. 네. 자, 이제 이래서, 야, 저렇게 거품 같은 자들인데, 우리가 왜 못 이기냐. 특히 요새 이제 프랑스에서 벌어져서 지금 프랑스를 들끓게 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8월 9일 날, 그저께 벌어진 사건인데, 신부가 잔인하게 살해당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르완다 출신 에마뉴엘 어베이센가라는 사람입니다. 르완다 출신의 에마뉴엘 어베이센가라는 사람인데 르완다에서는 이 그 제노사이드가 벌어졌어요. 대량 학살이 투치족에 한 그 투치족에 대한 대량 학살이 벌어졌는데 1994년 일입니다. 그때 약 50만에서 80만 명이 희생당했거든요. 그때 이 14살쯤 된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가 지금 40쯤 됐으니까 26년 전에 14살쯤 됐다고요. 이 대량 학살 와중에서 피해를 당했는지 아니면 남을 잡아 죽였는지 그냥 목격을 한 건지 아무튼 그 와중에서 이렇게 그 부대끼다가 르완다를 떠나가지고 지금 이제 프랑스까지 들어온 사람인데 이 이제 성당을 열심히 다녀요. 뭐 겉으로 보면 멀쩡한 아주 그 신심 깊은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그 프랑스 낭뜨에 있는 수백 년 된 아주 유서 깊은 성당의 자원봉사 관리인이에요. 뭐 이제 그 하루 끝나면은 성당 문도 잠그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불도 끄고. 문 잠그고 불 끄는 사람이 다짜고짜 성당 저기 뭐야 그 수백 년 된 오르간하고 그 문화재급의 그 스테인드 글라스 거기에다 불을 질러 버린 거예요. 그 작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불 질렀으면은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불법 체류자인데 그냥 어디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구속을 했다가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내지도 않고 구속 상태로 풀어준 거예요. 5월 달에 올해. 또 풀어주니까 또 이 마음씨 따뜻한 또 이 신부님이 이거 몽포르 선교회라고 이 프랑스에서 제일 강력한 선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몽포르 선교회의 올리비에 메르 신부가 올리비에 메르라는 신부가 이 사람을 또 걷어서 숙식을 제공을 했네. 이제 5월부터 한 3개월 이 신부가 그 마련해준 그 조그만 방에서 살다가 갑자기 신부 만나가지고 신부 목을 따버린 거예요. 8월 9일 날. 그러니까 프랑스 그 보수 우파 지도자 르팽 그 양반은 이렇게 말을 하죠. 불법 체류자로 살면서 성당에 불 지르고 추방되지 않고 풀려나서 신부를 살해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개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2016년에 프란시스 교황과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사진의 왼쪽 교황을 붙잡고서 이렇게 그럴 수 없는 참 감격적 표정을 짓고 있는 저 아저씨가 아까 이 성당 불 지르고 그 다음에 신부 목단 엠마뉴엘 어베이센가 아저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저씨가 이제 2020년 5월 달에 불 지른 성당 낭뜨 성당 2020년 7월 달에 한 1년 전쯤에 불 지른 성당 그 불타는 모습이 오른쪽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르팽이 탄식을 하듯이 프랑스란 나라가 그 위대했던 한때 위대했던 나라 프랑스 혁명 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죠. 200여 년 전에. 그래서 지금 무슨 꼴이 났냐? 불법 체류자가 수백 년 된 성당에 불 지르고 감옥에서 풀려나서 마음대로 활개치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신부 목을 따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세상에 이제 끝까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지금 미국과 서방은 정치, 사상, 문화의 세계 대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또 잠깐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두 진영이에요. 하나는 보스 진영,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그러니까 가치지향 주권 국가를 강화하자는 진영. 이게 미국에서는 MTR 동맹으로 나타나죠. 마가 민초, 트럼프, 공화 신주류. 그래서 마가의 M, 트럼프의 T, 공화 신주류의 R. 그래서 MTR 동맹이고요. 이게 이제 그쪽에서는 상대방을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야, 너희는 미국 마르크시즘이야. 이게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지금 아주 뜨거운 사상 최대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책의 제목이 American Marxism입니다. 마크 레븐이라는 아주 유명한 정치 커멘테이터가 지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킨들 버전으로 사서 한번 볼라 그럽니다. 그 다음부터 상대방에 대해서 cultural marxism, 문화 마르크시즘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또 상대방에 대해서 깨좌좀, work left라고 비판을 합니다. 또 상대방에 대해서 너희는 역사와 전통을 전부 문질러서 지워버리겠다라는 cancel culture, cancel 문화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어떤 그 진영으로 부를 때는 저건 쟤들 글로벌리스트야. 즉 서방과 미국의 주권국가를 약화시키고 세계를 그럴듯한 관료체제, 유엔과 같은 그럴듯한 관료체제를 내세워서 쪼물락쪼물락거리려는 아주 음흉한 자들이야. 글로벌리스트야. 또 상대방을 부를 때 너희는 정치 기득권이야. 스왑프야. 늪. 또 상대방을 부를 때 너희는 빅텍이야. 뭐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 그 다음에 너희는 빅미디어야. 뭐 CNN, MSNBC,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너희는 빅머니야. 월스트리트를 얘기하는 거죠. 또 상대방을 부를 때 너희는 친중파 혹은 중국에 대해서 비굴한 자들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또 상대방은 이쪽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너희 파시스트야. 너희 인종주의자야. 너희 기후변화를 무시하고 니들 마음대로 CO2 발생시키자고 주장하는 무식한 것들이야. 너희는 성차별주의자야. 너희는 젠더에 대한 이해가 없어. 젠더 차별주의자야. 너희는 선거 자유 억압자야. voting right. 선거의 권리를 억압하는 그런 자들이야. 이 상대방이 이쪽을 부를 때 이 게임을 보면 이게 죄책감 게임이에요. 보세요. 파시스트라고 상대방을 파시스트라고 딱 부르는 건 그 배경은 뭐냐면 우리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들한테는 파시스트 그러면 그게 느낌이 안 오지만 특히 쟤들한테 파시스트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유럽을 1930년대 40년대 유럽을 가보자고요.